자, 여러분들 수업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요렇게 수업을 듣다가 중간에 다 못 끝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잠깐 제 거 화면 좀 봐주실래요? 자, 제 거 화면에 보시면요, 여러분들 요렇게 기출문제를 설치를 하면, 자, 화면 봐주세요. 여기 연두색 프로그램은 스마트 A 본 프로그램이고요. 요렇게 파란색으로 된 문제가 기출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아까 요 폴더에 들어가셔서 요렇게 재설치를 하시면 기존에 입력되어 있던 것들이 다 삭제가 돼요. 무슨 말이냐면 입력하시다가 중간에 이렇게 끊겼다 그러면 한번 설치가 되면 요렇게 파란색으로 기출문제가 나오거든요. 이어서 하실 거면 더블 클릭 누르셔서 요렇게 감독관 확인 번호만 치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아, 이제 나는 교수님이랑 다 했으니까 한번 혼자 해봐야겠다 라고 하실 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죠. 요 폴더에 들어가셔서 47회를 재설치 하신 후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AP3. 자, 저는 아까 컴퓨터를 좀 껐다가 다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마 듣고 계실 거예요. 그죠? 저는 프로그램을 다시 이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2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문제 2번은요. 20점짜리고요. 전표 입력을 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천천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항상 여러분 영수증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이 영수증에서 날짜와 금액을 잡아 오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고 나서 이제 문제 읽고 설명 들어갑니다. 자,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라고 나와 있고요. 비용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주어졌고 뭔지는 모르겠는데 영수증 수치명세서를 작성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키워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영수증 수치명세서 작성하고 전표 입력도 하도록 할 거고요. 매장 입구에 비치할 항균 물티슈를 구입하고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회사는 이 거래가 지출 증명 서류 미수치 가산세 대상인지 검토하려고 한다라고 나와 있죠. 자, 여러분, 항균 물티슈. 그럼 여러분들은 이건 계정 과목을 뭘로 써야 될까요? 써서 없어지는 것들이죠. 자, 그러면 써서 없어질 거야. 그럼 뭘로 처리하죠? 그렇죠. 소모품 B로 회계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영수증 수치명세서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3만원 초과가 되잖아요. 그러면 적격증빙 서류를 수치를 하셔야 돼요. 적격증빙 서류에는 뭐가 있니? 세금 계산서가 있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그 다음에 법인 신용카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조심하실 건 뭐냐면요. 영수증과 현금 영수증은 다른 거예요. 자, 간혹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요. 아니 교수님 현금으로 내면 그 현금 영수증 아닌가요? 영수증 아닌가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완전 다릅니다, 여러분. 현금 영수증. 자, 여러분들 스타벅스 가시면 현금 영수증 해드릴까요? 라고 물어보죠. 그래서 아니요, 괜찮아요, 됐어요 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현금 영수증 처리가 된 게 아니라 영수증 처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차이는 뭐냐? 여러분, 현금 영수증으로 핸드폰 번호 사업자일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는 순간 국세청으로 자료가 다 가요. 자료가.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매출을 누락카드를 쓰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영수증은 어떻게 보면 국가가 모르는 그런 매출이고 현금 영수증은 국가가 아는 매출이야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세법은 3만원 초과했니?
그럼 너 적격증빙 수취해야 돼 그 뜻입니다. 만약에 그러면 내가 만약에 미수취했어.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그 발행가에게 지금 이 영수증에서는 45,000원이죠, 여러분들. 45,000원에 2%의 가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직원들에게 단도리를 단단히 시키셔야 돼요. 잘 모르죠. 우리는 배웠으니까 아는데 다른 뭐 영업직 사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영수증이 현금 영수증이랑 똑같은지를 아세요. 대신 3만 원까지는 똑같아요. 3만 원까지는 괜찮아요. 대신 3만 10원서부터는 적격증빙 수취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여기 4만 5천 원이 지금 금액이 초과가 됐죠. 그래서 소모품비로 회계 처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영수증 수취명세서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은 실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꼭 잊지 말고 메모를 꼭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전표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1번은요. 기초정보관리에서 우리가 입력을 했고요. 2번 전표 입력, 일반 전표 입력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은요. 부가가치세와 관련 없는 것들을 입력하는 장소죠. 자, 일단 입력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자, 4월 1일이고요. 차변은 3번이에요. 여러분들 입력하시다가 모르는 게 나왔어요. 그러면 프로그램 하단에 보시면 메시지 창이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있으시죠? 차변, 대변 또는 F2 키를 누르시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저는 차대변으로 나눠서 입력할게요. 그래서 숫자 3을 치시고 요 코드에다가는 계정 과목 앞글자 두 글자 저는 소모 이렇게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우리는 다 몇 번대 소모품비를 써야 되죠? 비용은 800번대 소모품비를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거 다 정리해 드릴 건데요. 500번이 있고 600, 700번이 있습니다. 계정 과목은 같은 계정 과목이지만 쓰여지는 장소가 틀려요. 그래서 그거는 명확하게 쓰셔야 되고요. 우리는 무조건 다 800번대, 비용은 800번대. 물론 900번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많지 않고 제가 다 정리를 해 드릴 거니까. 자, 일단은 차변에 800번대 소모품비 금액은 얼마? 45,000원이고요. 대변은 4번이었었죠. 앞글자 두 글자 현금 요렇게 45,000원 요렇게 입력할게요.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차대변으로 입력하셔도 되고요. 자, 제 거 화면 잠깐 봐주세요. 자, 화면에 보시면 여기 출금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 있으시죠? 메시지 창에 1번이라고. 자, 1번이라고 입력하는 건 뭐냐면 현금이 100% 나갈 경우에는 1번 출금이라고 쓰시면 돼요. 나머지는 상대방 계정 과목 소모품비를 쓰셔도 됩니다. 그러면 자, 제가 차대변으로 입력한 것과 출금 입금으로 입력하는 것은 감점 대상에 들어가지 않아요. 아무렇게나 입력하셔도 돼요. 차대변으로 입력하셔도 되고 출금으로 입력하셔도 되고 단지 출금으로 입력하면 붕괴를 한 번만 하셔도 되죠. 네. 그래서 요거를 적당하게 이용하셔도 되고요. 아, 나는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차대변으로 입력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저는 이 둘 중에 아래에 있는 거를 일단은 삭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되셨고요. 그 다음 뭐 하라고 그랬었죠? 여러분들 평가 문제에 보시면 영수증 수치명세서 작성 전체 메뉴 누르셔서 자, 결산에 보시면 여기 찾으셨나요? 결산 재무제표에 보시면 영수증 수치명세서 작성이라고 있고요. 여러분 여기 화면에 보시면 2라고 써져 있는 게 있고 1이라고 써져 있는 게 있죠. 자, 우리나라 서식은요. 항상 뒷부분을 먼저 작성하시면 앞부분에 반영이 돼요. 예를 들자면 뭐 법인세 같은 경우에도 갑지, 을지라고 나와 있는데 항상 을지를 먼저 작성하신 후에 갑지에 자동 반영되고요.
항상 2번을 먼저 작성하시면 1번에 자동 반영됩니다. 왜냐면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 1번이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입력을 하시려고 해요. 그죠? 숫자가 우리는 거꾸로 간다라는 거. 자, 영수증 보시고요. 자, 4월 1일이고요. 항상 여러분 F2를 눌러보세요. 근데 안 뜨죠? F2를 눌렀는데 안 떠. 아, 이건 나보고 수동으로 나보고 입력하라는 거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환한 세상. 자, 성명도요. 김규민. 자, 사업장도 당연히 안 뜨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 현금 영수증이 아닌 영수증으로 수취를 한다면 이 환한 세상 입장에서는 매출을 누락할 확률이 좀 있겠죠. 아니, 물론 착하신 분들은 누락 안 하고 다 법인 또는 개인 신고를 하겠지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가산세라는 거를 만든 겁니다. 자, 사업자 등록번호는 여기 아래 하단에 나와 있지요. 그래서 127 40 91758. 자, 거래 금액은 45,000원이고요. 자, 여러분 여기 화면에 보시면 이 구분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으시죠? 우리는 이 구분은 시험 문제 출제되진 않아요. 이 부분은 TAT 2급, FAT 다음 자격증에서 출제가 되는데 이 15번부터 35번까지는 어쩔 수 없어. 너는 현금 영수증 발급이 안 해도 돼. 너는 그냥 영수증만 있어도 가산세 안 내게 해줄게. 그 뜻입니다. 구분은. 예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여기 15번에 보시면 읍, 뭐 면, 뭐 지어 아주 후진대. 아주 깊숙이.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접대를 하러 갔습니다. 이 대리가. 그런데 막 저기 독도, 울릉도 안에 막 해서 갔어요. 접대를 하러. 어머, 근데 거기 카드 단말기가 없는 거야. 동네 슈퍼에 음료수를 좀 사가야 되는데. 그럴 수 있지,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나는 적격증빙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15번이라고 선택을 해주시잖아요. 그리고 계정 코드 한번 눌러볼게요. 항상 F2. 항상 F2 눌러주시고요. 몇 번대 소모품비, 비용은 다 800번대. 조금 이따가 정리해 드릴게요.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끝나요. 자, 지금은 여기 15번에다가 제가 입력을 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1번으로 한번 와보실래요? 여기 영수증 수치 명세서. 그러면 안 불러왔네? 여기 불러오기라고 나와있죠. 당황하지 말고. 그러면 여기 불러오기 꼭 한번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이라고 45,000원이 뜨죠. 그 얘기는 뭐냐면 그래, 나는 어쩔 수 없는 곳에 갔어. 거기는 카드 단말기도 없고 현금 영수증도 안 돼.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아까처럼 제가 말씀드린. 그래서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얘는 가산세를 빼줘요. 그럼 다시 여러분 2부로 오셔서 지금 우리는 이 15번 지역이 아니었잖아요. 요거 지울게요. 9분에다가 마우스 클릭하시고 스페이스바 키보드에 막대기를 누르시면 한 방에 지워집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우시고요. 다시 불러오기를 한번 해보세요. 요거 지웠어요, 이번엔. 그리고 영수증 수치 명세서 1로 오셔서 여러분 안 불러오시는 분들은 다시 불러오기를 눌러보세요. 그럼 보이시나요? 여기 자리가 바뀐 거? 아까는 15번 넣었을 때는 여기 11번에 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12번에 와 있잖아요. 이 얘기는 뭐예요? 야, 너는 적격증빙을 안 한 거야. 그러니까 너는 가산세 내야 돼. 이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입력한 요 화면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아까처럼 외우는 건 아니고요. 요 구분에 들어가셔서 얘는 적격증빙을 안 해도 가산세 대상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안 나오고요. TAT 2급에서 나오니까 이렇게만 설명해 주시면 여러분들 다 푸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여기 일부 이렇게 반영되는 것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스마트 A 이 전산 프로그램은요. 딱 이 화면에 저장키가 없어요, 여러분. 그죠?
물론 저장이라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부속 서류 같은 경우에는 있고요. 없으면 그냥 닫기를 누르세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장하시겠냐고. 또는 안 물어보는 것도 있어요. 그거는 자동 저장되는 거고요. 나가실 때 저장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예 안 하시면 나중에 자격증 불러와서 채점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저장은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그리고 창을 좀 닫도록 하겠습니다. 자, 답지에도 아주 잘 나와 있으니까 자, 이런 걸 잘 정리를 해 놓으시면 아까처럼 그 구분에 제외 대상이 있었잖아요. 적격증빙 수치 안 해도 되는 거 입력하면 여기에 써진다는 것도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일반 전표 한번 입력할 때 주의할 사항만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전표 입력은 크게 일반 전표 입력이라는 게 있고요. 크게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 있습니다. 자, 차이점은 뭐냐면요. 얘는 일반 경비를 입력할 때는 일반 전표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더 쉽게 얘기하자면 얘는 부가가치세와 관련이 없는 것들. 여러분들 저 너무 더워가지고 지금 들리시나요, 여러분들? 아이스 아메리카노입니다, 여러분들. 아메리카노 좋아 좋아.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그죠? 특강은 우리 또 저의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 말고도 다른 분들이 또 들으실 수 있겠죠, 그죠? 적응이 안 되실 수 있어요. 지금 저 우아하게 수업하는 거 아시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빵빵 터질 수 있습니다. 지금 또 특강이라서 여러분들 저 이번 연도 컨셉은 좀 하반기에는 좀 우아하게 가려고요. 너무 메리트 없게 수업하지 않았나요? 제가 저번 학기 때? 그죠? 좀 없어 보였나요,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제가 좀 망가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해만 한다면 저 아주 연기력이 아주 늘었어요, 여러분들. 메소드 연기 기대하세요. 다음 학기. 아직 다음 학기 배정은 못 받았지만 여러분들. 네. 자,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전표 입력은 크게 일반 전표와 메인 매출 전표가 있고요. 일반 전표는 부가가치세와 관련 없는 아이들, 일반 전표, 관련이 있으면 메인 매출 전표고요. 자, 주의하실 거는요. 3번은 우리 어떻게 했었죠? 차변이었어요. 그 다음에 대변은 4번이었어요. 그런 것만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비용은 여러분들 일반 전표 입력하실 때 또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실 때도 똑같습니다. 비용은 꼭 구분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500번 때는 공장에서 쓰는 계정 과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이 1학년도 있을 수 있고 2학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500번 때는 공장 뭐와 관련된 거죠? 제조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 소모품비는 제조 원가에 투입이 돼요. 공장 직원들의 아까 뭐 물티슈나 마스크를 사줬다. 그러면 제조 원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600이나 700번 대야 요거는 건설 분양회사에서 쓰는 거고요. 아까 제가 누누이 강조했던 800번 대는요. 본사입니다. 본사. 그래서 요 800번 대를 줄여가지고 우리는 판매와 관리할 때 쓰는 비용이야 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무조건 본사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돼요. TAT 2급도 마찬가지고요. TAT 1급에서 이제 여러분들 공장과 본사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나는 너무 머리가 대굴박이 터질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비용은 다 몇 번대, 800번대,
거의 800번대예요, 여러분들. 900번대도 있어요. 900번대는 뭐냐면 영업이랑 관련 없는 영업 외 비용 계정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코드 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만 기억해?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이 아이들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차대변, 그 다음에 뭐하고 비용 구분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마지막 하나가 더 있어요. 요거까지만 하면 이제 일반 전표는 분계만 잘 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 거래처 코드를 등록하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 자산과 부채는 필수로 거래처 코드를 걸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익과 비용이 있어요. 수익, 비용. 자, 요거는 선택이에요. 자, 얘만 하면 일단 일반 전표는 끝나고요. 요거는 아마 여러분들 FAT 2급 하셨을 때도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교수님 왜 자산부채는 필수예요? 이거는 나중에 장부 조회할 때 반영시키기 위함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사장님이 자 미정씨 네 회계 담당자님 우리 A 거래처 외상 매출금 잔액이 얼마인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러려면 A 거래처라는 거를 표시해 주지 않으면 물론 외상 매출금에 대한 잔액은 알 수 있지만 A 거래처에 대한 디테일한 걸 입력하지 않으면 조회가 되지 않아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자산부채는 필수로 무조건 걸어주셔야 돼요. 장부조회 때문에 그렇다는 거. 대신 여러분 수익비용은요 왜 선택이냐면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사장님이 직원들이랑 회식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질문하나요? 예를 들어서 오늘 회식을 했는데 어느 음식점에서 회식을 했나요? 거래처를 굳이 물어보진 않죠. 아이 물론 물어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극단적인 오늘 승질 낸다 첫날인데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물어보진 않지. 대부분 이런 걸 물어보죠. 아니 오늘 회식을 했는데 얼마 썼니? 그게 중요하지. 그렇잖아요. 수익비용 계정 과목 같은 경우에는 특히 비용 계정 과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필요가 없습니다. 그쵸? 없지. 알파문고에서 소모품을 샀는지 그죠 여러분들? 뭐 교보문고에서 뭘 샀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잖아요. 얼마를 썼는지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요거는 선택이라는 거. 그럼 저는 너무 힘들어요. 그럼 다 거세요. 다 거는 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죠? 개발이 꼭 기억해 놓으시고요. 중간에 조금 어정쩡해서 지금 여기서 한 컷 또 끊고 이어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쉬었다 오도록 하세요.